이건 말도 안 돼. 런던 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이자 영국 정부의 교통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마이클 스펜서 교수. 그는 수십 년간 연구해온 자신만의 신념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몇 주 전 그는 한국의 국토교통부로부터 한 통의 초청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국제교통인프라 포럼에서 영국의 우수한 교통 시스템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이클 교수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유명한 전문가였고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죠. 게다가 그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한국도 나름대로 발전했겠지만 교통 시스템은 영국이 훨씬 앞서 있겠지. 왜냐하면 영국은 철도의 본고장이자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런던은 1863년에 이미 지하철을 운행했으며 버스 시스템도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한국도 지하철이 있다지만 우리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곳과 비교할 순 없을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마이클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히스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그는 익숙한 런던의 공항 풍경을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과 소음, 길을 헤매는 여행객들, 줄지어 서 있는 택시와 우왕좌왕하는 승객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동선, 빠르고 깔끔한 입국 심사, 혼잡함이 전혀 없는 수화물 수령 구역. 그는 가방을 찾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공항인데 왜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택시 타기 어렵겠지. 그는 히스로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을 떠올렸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고 택시 기사들은 현금을 더 선호하며 어떤 택시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일부 택시 기사들은 목적지를 듣고 나서 태우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깨끗한 전기 택시들과 질서정연한 승객 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카드 결제는 기본이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은데 왜 소음이 적지? 도로 상태가 너무 좋은데? 포트홀도 없잖아. 신호 체계가 너무 직관적이야. 이거 영국보다 훨씬 효율적인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택시를 타고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늘 보던 혼잡한 도로를 떠올렸습니다. 런던의 교통 체증은 악명이 높았고 도로에는 크고 작은 정체가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서울은 어차피 대도시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버스와 택시 전용 차선이 따로 있으며 오토바이가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는 모습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에 정체가 있어도 일정한 흐름이 유지되네. 영국에서는 도로 공사로 인해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사 구간이 있더라도 표지판과 우회도로 안내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겠는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버스 정류장이 왜 저렇게 커? 서울의 버스 정류장은 마치 작은 지하철역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노선 정보가 전광판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실시간 도착 예상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앱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마이클 교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버스 앱이 있었지만 버스가 실제로 언제 올지는 장담할 수 없었죠. 영국의 대중교통은 시간표를 신뢰하기 어려웠고 특히 버스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 제 시간에 도착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네. 그는 직접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대중교통 앱을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앱을 실행하자 자신이 탄 택시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앱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맞지만 교통 인프라만큼은 영국이 앞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도로, 택시, 버스 시스템까지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중교통을 직접 타보기 전까진 모른다. 그는 직접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인 지하철부터 경험해 보기로 했죠. 마이클 교수는 호텔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거 너무 깨끗한데? 그는 런던의 오래된 지하철역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벽, 여기저기 벗겨진 페인트,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특유의 습한 냄새.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은 달랐습니다. 환하고 깔끔한 역사, 전광판으로 표시되는 실시간 열차 정보, 안내방송까지 이렇게 현대적인 지하철역이 존재한다고? 그는 곧바로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티머니 카드가 있으면 더 편합니다. 티머니 카드, 그는 영국의 오이스터 카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니, 이걸로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된다고? 마이클 교수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며 신기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하철 내부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지하철이 가능해? 런던의 지하철은 항상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크게 하거나 음악을 이어폰 없이 틀어놓기도 했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와이파이가 된다고? 한국의 지하철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특정 역에서만 유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그에게는 특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감탄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타시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를 하네. 그는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르신이 열차에 오르면 젊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 문화 자체가 반영된 거야. 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KTX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보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클 교수는 KTX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런던의 유로스타를 떠올리며 KTX도 그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공항이야. 기차역이 아니라고. 그는 서울역의 크기와 현대적인 시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 역도 크지만 서울역은 더 정돈되어 있고 더 직관적인 동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표를 어디서 사지? 그는 매표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가이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티머니 카드 있으면 그냥 개찰구에서 바로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기차도 교통카드로 탈 수 있다고? 런던에서는 고속철도를 타려면 미리 표를 예매해야 했고 비싼 요금과 복잡한 환승 시스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치 지하철을 타듯이 간편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탑승하자 그는 곧바로 좌석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거 비행기랑 다를 게 없잖아.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창문도 크고 시야가 확 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또 와이파이가 되네. 그는 또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KTX의 무료 와이파이 속도는 런던 지하철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고속철도에서 이 정도라니 말이 안 돼. 그리고 출발 후 몇 분 뒤 그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기차가 벌써 시속 300km라고? 그는 좌석 앞 화면에 표시된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KTX는 순식간에 시속 300km로 가속하며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른데 흔들림이 거의 없네. 그는 런던에서 프랑스를 갈 때 유로스타를 이용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유로스타는 고속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터널을 지날 때는 귀가 먹먹해지고 좌석이 흔들리며 불편함을 느끼곤 했죠. 그런데 KTX는 조용하고 흔들림도 적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승객의 편안함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고속도로는 얼마나 대단할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그는 이번엔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경험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내릴 계획이었죠. 영국의 고속도로도 나름 체계적이니까 여긴 별로 차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렌터카를 타고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이 도로 상태 뭐지?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도로의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도로가 가능해? 영국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아스팔트가 낡아 있거나 곳곳에 포트홀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미끄러워지는 구간도 많았고 운전자들은 도로의 상태 때문에 종종 불편을 겪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도로 표면이 매끄럽고 포트홀이 거의 없었으며 차선이 선명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새로 깔린 도로처럼 완벽한 상태야. 그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들이 차분하지? 그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은 왜 저렇게 일정한 속도로 달리지? 그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여긴 구간 단속이 있어서 그래요. 구간 단속? 일정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해서 과속한 차량만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이클 교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었지만 대부분 특정 지점에서 순간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를 지나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곤 했죠. 하지만 한국은 아예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한다고? 이 시스템 덕분에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속도로 전체가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천재적인 시스템인데 왜 영국에는 없지? 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던 중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휴게소? 그냥 간단한 주유소 같은 곳 아니야? 그는 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단순한 주유소와 작은 편의점, 그리고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매점이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마치 작은 쇼핑몰처럼 넓고 현대적인 건물, 각종 한국 음식이 가득한 푸드코트, 특산품과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 이건 그냥 쇼핑몰 아니야? 그는 휴게소라는 개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휴게소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도로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그는 우동, 호떡, 소떡소떡 같은 다양한 음식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샌드위치나 커피 정도가 전부였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거의 한식 레스토랑 수준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도로 위에서 이런 고품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그는 직접 한국 휴게소 대표 음식이라는 소떡소떡을 사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그는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간식일 거라 생각했지만 쫄깃한 떡과 짭짤한 소시지, 그리고 달콤한 소스의 조합은 그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완성된 요리야. 마이클 교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휴게소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잠깐 들러서 쉬는 곳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휴게소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그는 안내판을 보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면실, 샤워실, 무료 안마 의자까지? 여긴 그냥 호텔이잖아.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단순한 식당과 편의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각종 휴식 시설과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이런 걸 상상도 못 하는데 그는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운전할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영국의 고속도로에서는 휴게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있더라도 간단한 주유소와 매점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고급 원두를 사용한 카페, 운전자의 피로를 풀어주는 무료 샤워 시설,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휴식 공간.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체계야. 그는 한국의 교통 인프라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안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푸드코트로 돌아와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여긴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진짜 한식당이잖아. 휴게소 안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국밥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맞아요? 이 정도면 그냥 서울 시내의 식당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는 런던의 휴게소에서 먹었던 맛없는 샌드위치와 싱거운 커피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게소에서도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은 사람들의 경험 자체를 혁신하고 있어. 그는 결국 한국의 대표적인 휴게소 음식이라는 우동과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라면 시내 식당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는데 그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그는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스템, 체계적이고 정돈된 도로 인프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시성이 뛰어난 대중교통, 편리하고 효율적인 고속철도 시스템, 운전자 중심의 서비스가 결합된 고속도로 인프라.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킨 거야. 그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영국이 교통 선진국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해 목적지로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상한데 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까까지는 서울에서 목적지까지 2시간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요 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는 도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있는 안내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 오후 귀경 차량 증가로 정체 발생. 이게 무슨 뜻이야? 가이드는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주말이라 사람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생긴 거죠. 마이클 교수는 순간 런던의 M25 순환도로를 떠올렸습니다. 이 도로는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체 구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 한국도 결국 교통 체증 문제를 피해갈 순 없구나. 그는 드디어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도 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잘 정돈된 교통 시스템에서도 정체가 발생하는구나. 그는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을 바라보며 고속도로 정체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는 차가 조금씩 밀리는 것을 보며 이제부터 지루한 시간이 시작되겠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이 또 한 번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실시간 우회 경로 안내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새로운 경로를 추천했습니다. 정체 구간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이 발견되었습니다. 경로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우회 경로를 제시한다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도 구글맵이나 일부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한국처럼 도로 곳곳에 센서를 설치해 정확한 정체 구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최적의 우회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도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된 거야. 그는 즉시 우회 경로를 선택했고 차량은 혼잡한 구간을 피해 훨씬 빠른 길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고?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의 교통 인프라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을 기반으로 완벽한 흐름을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도로 위의 모든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야. 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인프라 수준을 넘어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탄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통을 다시 평가해야겠어. 마이클 교수는 짧지만 강렬했던 한국의 교통 인프라 체험을 마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겠어.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 그는 영국이 교통 선진국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의 본고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을 운영하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발전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영국보다는 부족할 거야.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서울 지하철과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하고 KTX의 속도와 정시성을 체험하고 고속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휴게소를 방문하고 심지어 교통체증 문제마저도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목격하면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그가 가진 영국 중심적인 시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출국 수속을 밟으며 문득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는 다시 한번 공항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완벽하게 정리된 탑승 절차, 초고속 인터넷과 첨단 보안 시스템. 이런 곳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나면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겠지.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영국은 교통 인프라를 먼저 발전시킨 나라다. 하지만 이제는 뒤처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해서 혁신하고 있다. 영국도 한국처럼 변해야 한다. 그는 영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교통은 한국에서 배우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한국을 경험하기 전과 후로 나뉠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영국 교수가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경험하며 겪게 된 사연 어떠셨나요?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알려지지 않았을 한국 교통 인프라의 훌륭함을 영국이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앞으로도 한국과 관련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